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 그런데 그에게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하, 제발 고기를 드시옵소서. 상중이라 하여 며칠째 채소만 드시니 용안이 반쪽이 되셨나이다. 과인은 괜찮다. 아니 된다. 부모님 상중에 어찌 고기를 입에 대겠느냐. 나는 괜찮다.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지독한 육식파였거든요. 교심과 식탐 사이에서 벌어진 왕의 눈물겨운 육식 사수기. 오늘 그 맛있는 고증을 시작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글 창제, 과학 기술의 발전, 백성을 사랑한 성군? 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세종대왕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기 덕후로서의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실록 4년 1422년 9월 21일자 기록을 보시죠.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 한자로는 주상비육불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세종대왕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있는 밥상 앞에서는 아예 수저를 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전하, 제발 채소 좀 드시옵소서. 상상해보세요. 신하들이 왕에게 고기 좀 그만 드시고 채소를 드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제발 채소라도 좀 드십시오라고 통곡하는 상황을요. 이게 바로 세종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절제와 검소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죠. 특히 왕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기에 더욱 검소한 식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왕들의 식단을 보면 대부분 곡물, 채소, 생선이 중심이었습니다. 육류는 특별한 날에만 올랐죠. 하지만 세종의 수라상은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고기가 올라왔고 고기가 없는 날이면 세종은 정말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왕이 밥을 굶으면 나라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고기를 올려야 했습니다. 세종의 이런 식성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건강, 그의 업무 능력,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이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심과 식욕 사이에서 고뇌하고 유교 윤리와 개인의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한 인간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1422년 5월, 태종 이방원이 위독해집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왕권을 확립한 강력한 군주. 그러나 동시에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처남을 죽인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던 태종.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걱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국의 구도? 권력의 안정?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세종의 식생활이었습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이 세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즐겨 먹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3년상을 치를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고기를 끊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고기 없이는 견디지 못할 것을 내가 잘 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세종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특히 소갈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당뇨병이죠. 이런 세종에게 고단백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태종은 임종 직전 파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내 상중이라도 주상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니 신하들은 이를 따르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효자로 알려진 세종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어떻든 나는 효를 다하겠다.
3년상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세종실록 4년 5월 26일 기록입니다. 상이 태종의 상을 당하여 고기를 끊고 오직 채소만 드셨다. 좌우에서 선왕의 유교를 받들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으셨다. 하루, 이틀, 사흘. 세종은 채소와 나물만으로 연명했습니다. 왕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업무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소갈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하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자살 행위였습니다. 대사원 허조가 나섭니다. 전하, 선왕께서 유교를 남기신 것은 전하의 몸을 아끼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채소만 드시어 용체가 상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된다. 부모의 상 중에 어찌 고기를 입에 대겠느냐. 예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 이제 상황은 국가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제발 고기를 드시옵소서. 역설적이게도 신하들이 왕에게 더 먹으라고, 그것도 고기를 먹으라고 간청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종실록 4년 7월 3일 영의정 유정현이 올린 상소를 보시죠. 전하께서 채식만 하신 지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신이 보기에 전하의 안색이 크게 상하셨고 기운이 날로 쇠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전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 사직의 문제입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시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하들의 간청은 단순히 왕의 건강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즉위한 지 겨우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만약 세종이 건강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죽기라도 한다면 다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80일 만에 항복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이기는 척 항복합니다. 세종실록 4년 8월 15일 상이 여러 신하의 거듭된 청을 물리치지 못하여 드디어 육선을 들기 시작하셨다. 자, 이제 세종이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떤 고기 요리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세종실록과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세종의 최애 메뉴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타락죽입니다. 타락은 우유를 뜻하는 옛말이고 타락죽은 우유로 쓴 죽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타락죽은 일반적인 우유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소고기를 잘게 다져 넣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소고기 크림죽 정도 되겠네요. 세종은 타락죽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궁중의 목장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세종실록 11년 2월 기록을 보면 내수사에 명하여 우유를 진상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실 전용 목장에서 매일 신선한 우유를 공급받았던 거죠. 두 번째는 우육초, 소고기 볶음입니다. 세종실록 17년 3월 기록에는 상이 우육초를 특히 좋아하시어 거의 매일 수라상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소고기 볶음은 간장, 마늘, 파, 참기름 등으로 양념하여 볶은 요리였는데 오늘날의 불고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조선시대에 소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가능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소는 농사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있으면 밭을 갈 수 있었고 없으면 사람이 직접 밭을 갈아야 했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소의 도축을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소를 함부로 잡는 자는 장백대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양반들도 함부로 소를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위해서는 소를 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소를 선별해서 말이죠. 세종실록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진원우, 즉 왕에게 바치는 소를 선발하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양고기였습니다. 의외죠. 하지만 세종실록 20년 기록을 보면 상이 양고기를 좋아하시어 양을 기르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조선에서 양은 매우 귀한 가축이었는데
세종은 궁중의 양을 기르게 해서 정기적으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맛있어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한 겁니다. 그것도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 노동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구를 개발하고 법률을 정비하고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세종의 두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죠. 고기, 특히 소고기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철분은 산소를 뇌에 공급하며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더구나 세종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종의 고단백 식단은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결제의 육식이 만든 기적,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세종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신하들의 첫 번째 간청에 순순히 따라 채식을 했다면, 만약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3년상 내내 금식 수준의 식사를 했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우기도, 자경루도, 앙부일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도, 농사직설의 편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의 재위 기간은 32년입니다. 그 32년 동안 세종이 이룬 업적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법률 정비, 음악 이론 정립, 의학 발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두뇌에서 나왔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은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는 지편전 학사들과 수년간 연구했고, 과학기구를 만들 때는 장영실과 밤을 새워 실험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신활동을 지속하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세종실록 26년, 한글 창제 2년 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이 연일 과로하시어 눈병이 심해지고 소갈증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고기 반찬을 드시며 기력을 회복하시고 다시 정사에 힘쓰셨다. 세종 자신도 자신의 식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업무 효율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효심과 식욕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종 이후의 왕들을 보면 세종만큼 고기를 좋아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종, 단종, 세조, 성종. 이들은 모두 비교적 검소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만큼 큰 업적을 남긴 왕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종의 경우 그의 육식 습관이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종대왕을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겸손하고 근면한 왕으로 말이죠. 하지만 세종도 인간이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효도와 식욕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항복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적인 면모가 세종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솔직히 인정했고 유교적 이상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효도라는 명분에 갇혀 자신을 해치는 대신 건강을 유지하여 나라를 더 잘 다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세종실록 마지막 부분, 세종이 죽기 직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이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으나 이는 사육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해서였다. 상은 이로써 32년간 나라를 잘 다스리시고 만고의 성군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쓰고 한글로 대화하고 한글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시작에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유언을 받들고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솔직히 이해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했던 왕. 하지만 그 고기가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 힘으로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눈물겨운 육식 사수기이자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고기를 드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한글로 읽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때로 아주 인간적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고기를 드실 때 한 번쯤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오늘도 한글로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